자, 이번 영상 이제 녹화일자 기준 23일이니까 오늘 사전 다운로드가 열리고 3일 후인 26일 드디어 스타레일이 정식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시도 얼마 안 남았겠다. 이번 영상은 뭐냐? 시작할 때 여러분이 뽑게 될 첫 5성 캐릭터 뭐가 좋은가에 대해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뭐 여기선 딱히 설명할 게 없으니까 바로 가봅시다. 자, 일단 하나하나 설명하기 전에 먼저 추천도부터 보고 갑시다. 이 사진은 이제 여러분이 5성을 처음으로 뽑게 될 워프인 초행길 워프의 사진인데, 여기 가운데 웰트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쭉 가시면 이게 추천 순서입니다. 웰트, 브로냐, 게파드, 연경, 백로, 클라라, 히메코 순으로 이대로 뽑으시면 되고, 설명도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웰트부터 볼까요? 자, 웰트부터 알아봅시다. 웰트를 추천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씩 보자면, 일단 스타레일이 오픈하는 날을 기준으로 유일한 허수 속성의 딜러 캐릭터입니다. 후반 픽업을 통해서 나찰이라는 허수 캐릭이 추가가 되기는 하는데, 이 친구는 힐러라서 제외를 좀 해두고요. 허수 속성, 이게 바로 웰트를 추천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디버프 성능이에요. 웰트의 경우 이제 스킬들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속박과 행동 게이지 속도 감소라는 디버프를 부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대방의 턴을 밀어가면서 전투를 합니다. 이 속박 상태가 뭐냐? 속박 상태에 걸린 적은 행동 게이지가 감소해요. 그리고 속도 또한 줄어듭니다. 속도가 중요한 턴제 게임에서 이런 스킬은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죠. 이걸 뭘로 거냐? 일단 기본적으로 비술로 겁니다. 비술을 쓰고 전투에 들어가면 속박이 걸려요. 이때는 행동 게이지 감소량이 좀 낮긴 한데 그래도 충분히 좋은 거죠. 그리고 이 스킬, 공격이 명중한 적은 65%의 기본 확률로 속도가 또 감소해요. 추가로 궁극기를 통해서 속박 상태에 빠뜨리고, 이때는 행동 게이지 감소량이 더 높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전투에선 2개의 스킬, 전투 외까지 포함하면 3개의 스킬로 상대방의 턴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디버프 성능이 두 번째 추천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디버프 성능에도 불구하고 딜이 잘 나와요. 이제 영상에서 보여드릴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허수 속성 성유물을 통해서 치명타 확률도 챙길 수 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거랑 별개로 기본적으로 딜이 높기도 하고, 여기 패시브 특성에 보시면 감속 상태의 적에게 웰트 공격력 30%만큼의 허수 속성 추가 피해를 주죠. 이게 좋은 이유입니다. 유일한 허수 속성 딜러 캐릭터이고, 상대방의 턴을 밀어가며 전투하는 강력한 디버프 성능. 근데 이런 디버프를 갖고 있는데도 딜 또한 잘 나와요. 이거 잘 키워주면은 메인 딜러로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설명하지 않은 네 번째 이유, 사장님의 자켓인데 이걸 안 뽑아? 브로니아님, 응. 이 사악한 악마들은 내가 처리하지. 이번에는 브로냐입니다. 브로냐는 이제 사실 사기적인 게 너무나도 많아서 성능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웰트보다도 위로 볼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웰트를 제가 최우선으로 둔 이유는 유일한 허수 속성으로서의 가치를 높게 봤기 때문이에요. 뭐 아무튼 바로 들어가 봅시다. 브로냐가 좋은 이유는 스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필살기부터 볼까요? 이거구나. 자, 필살기 뭐라 적혀있어요? 모든 아군 공증 36%, CP 12%와 브로냐의 CP 12%만큼 추가 CP 증. 벌써 사기적인 느낌이 오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전투 스킬 봅시다. 자, 아군 한 명의 디버프 해제와 함께 해당 목표 행동 게이지 100% 증가. 그러니까 턴을 다시 쓰는 거죠. 거기다 가피증 36%까지. 아직도 끝이 아니에요. 놀랄 게 더 있습니다. 자, 패시브. 일반 공격 발동 후 브로냐의 다음 행동 게이지가 15% 증가합니다. 뭐 말하기도 지치네요. 네, 다음 거 봅시다. 비술.
비술은 이제 쓰고 난 후 다음 전투 시작 시 2턴간 모든 아군 공중 15%입니다. 스킬 4개 다 받네요. 근데 끝이 아니에요. 자, 스킬 강화 패시브 봅시다. 기본 공격 패시브. 일반 공격의 치명타 확률이 100%까지 증가한다. 패시브랑 연계되는 매우 좋은 강화 패시브죠. 자, 다음 강화 패시브. 브로냐가 필드에 있는 것만으로 아군 가피 증 10%. 또 있습니다. 자, 전투 시작 시 모든 아군 방증 20% 증가. 자, 거기다 여기 보면 강화 패시브 중에 치피 증도 또 있어요. 자, 정리하자면 아군 지정 가능 재행동, 디버프 해제, 아군 전체 공증, CP 버프, 가피증, 공증, 방증 다 가진 말도 안 되는 대체 불가능 0티어 서포터예요. 근데 이렇게 다 가지고도 이쁘기까지 해. 존나 불공평하다. 개파도록 갑시다.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패가 되어야만 축성가라는 칭호에 담긴 명예를 받아들일 수 있지. 수호자님의 믿음을 배신할 수 없다. 수호하는 이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자, 개파드. 개파드는 한마디로 말하면 스타레일의 종려입니다. 스타레일도 원신처럼 이 파티를 만들어야 하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이런 탱커 캐릭터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먼저 필살기부터 봅시다. 아이고. 모든 아군에게 개파드 방어력의 36% 플러스 120만큼의 피해 상쇄가 가능한 쉴드를 제공합니다. 3턴 동안 제공해주기에 굉장히 유용하죠. 종료 보호막입니다. 다음은 전투 스킬. 지정된 단일 적에게 피해와 함께 65% 확률로 한 턴간 빙결을 겁니다. 종료공 석화예요. 패시브. 패시브는 이제 포켓몬 디아베티 같은 건데 치명적인 공격의 기준이 100%에서 한 번에 깎일 때인지 아니면은 그냥 죽을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투당 한 번에 한해 전투 불능을 무시하고 최대 체력의 25%만큼을 회복합니다. 자, 사실 스타레일의 종려라는 한마디만으로도 설명은 충분하죠. 또 강화 패시브에 달린 방어력 35%만큼 공증, 적의 공격 대상이 될 확률 증가, 그리고 패시브 발동 시 에너지 100% 회복 등 좋은 게 많은 친구예요. 힐러랑 함께라면 아군이 죽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개파드는 사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약살의 종류예요. 뽑으십시오. 뽑으면 좋아요. 자, 다음 캐릭 연경으로 가봅시다. 제 공격을 막아내다니 제법이네요. 거미요, 쏟아져라! 그럼 오늘 연습은 여기까지 하죠. 이번엔 연경입니다. 연경은 이제 제가 파이널 CBT에서 사용했던 캐릭이에요. 성능은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얼음 속성의 단일 딜러로서 딜링을 진짜 미친듯이 뽑아낼 수 있는 캐릭터예요. 제가 CBT에서 썼던 캐릭이라 자료가 있어서 설명을 다 드리고 나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스킬 봅시다. 연경은 이제 신검합일이라는 버프가 있기에 이 버프를 제공해주는 전투 스킬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전투 스킬. 이 전투 스킬은 한 명의 적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에게 한 턴 동안 신검합이라는 효과를 부여합니다. 이 신검합이라는 효과는 다른 스킬과 연계되는 효과라서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효과를 어디서 쓰냐? 필살기를 봅시다. 자신의 치명타 확률이 60% 증가하고 신검합일 효과를 가지고 있을 경우 추가로 30% 증가합니다. 이미 필살기 발동만으로 치약 90%를 땡겨올 수 있죠. 이 딜도 공격력의 210%라 굉장합니다. 자, 패시브. 패시브를 보면 여기서 또 나오는 게 있죠. 패시브를 보면 신검합일 상태의 경우 공격 대상이 될 확률 감소함과 동시에 치확 15%, GP 15%를 줍니다. 이미 자기 스킬만으로 신검합일 가진 상태로 필살기를 쓰면 확정 치명타로 때릴 수가 있습니다. 오버 치확이죠. 거기에 이 패시브는 추가타 스킬이에요. 일정 확률로 추가타를 날리고 딜 보조를 도와주는 스킬인데 이 딜 보조만이 아니라 빙결 또한 걸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제약이랍시고 있는 게 피해를 받으면 신검합일은 사라지는 건데 일단 이게 그렇게 큰 제약이 아닌 게 필살기는 턴에 상관없이 쓸 수 있기도 하고 아까 위에 패시브에 보면
신광업을 갖고 있을 때 공격 대상에 따른 확률이 감소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큰 제약이 아닙니다. 연경은 딜뽕 하나는 그냥 죽여주는 캐릭터였어요. 덕분에 초반 스토리도 무난하게 밀었고, 위에 스킬들과 함께 이제 얼음 성유물이거든. 나중에 가면 열리는 성유물인데, 성유물이 아니지, 여기서는 유물이구나. 아무튼 필살기 발동 후 2턴간 CP 25%가 있어서 필살기 딜뽕이 진짜 말도 안 돼요. 이 강화 패시브도 앞선 소개한 애들만큼은 아니지만 보시면 속도 10% 증가, 얼음속성 약점 보연 대상에게 얼음속성 추가 피해, 신강화빌 상태의 경우 효과정 증가. 충분해요. 다른 애들만큼은 아니지만 괜찮습니다. 이 연경의 우선도가 밀리는 건 앞에 애들이 너무 좋기도 하고, 초반 스토리 진행에는 연경이 아니어도 이 딜러들을 대체해줄 캐릭들이 있기 때문이지 연경이 안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이제 영상을 한번 볼까요? 자, 단일공격 이 스킬 써서 킹업을 챙기고 필살기로 쏟아져라. 치약 챙겨서 공딜로 치명 터트리죠. 딜 3100. 렌스가 불. 보셨죠? 좋습니다. 연경은 이제 직접 써본 캐릭터라 자료도 있고 뭐 그래서 설명이 좀 길어졌네요. 자, 이제 다음 캐릭터 백로로 가봅시다. 발로 차든 물벼락을 쏘든 이만하면 명이라고. 어이야지. 이 트럭방 안에 뭐가 있게. 자, 돌아가자. 백로입니다. 얘는 이제 외모나 여러 면에서 원신의 치치를 넓긴 했는데 여기서는 그 정도의 대접은 아니에요. 현재 게임 특성상 힐러가 귀하기도 하고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힐러가 있으면 웬만하면 뚫리기에 괜찮습니다. 백로도 이제 제가 파이널 CBT에서 뽑지는 않았지만 지원 기능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사용 소감은 피가 복사가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백로의 스킬은 생명이라는 효과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 효과에 대해 먼저 보고 갑시다. 이 패시브에서 이 효과에 대해 볼 수 있는데, 생명 효과를 보유한 아군은 비격시 백로 HP 최대치의 5% 플러스 50만큼의 체력을 회복하죠. 맞아도 백로의 체력만 높다면 안 맞은 걸 넘어서 회복하는 게 될 수도 있는 효과입니다. 다만 여기 호요 위키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런지 제약으로 적혀있는 최대 발동수가 상세하게 적혀있지 않은 것 같네요. 자, 그럼 이 생명효과는 뭘로 왔냐? 필살기부터 봅시다. 필살기는 모든 아군에게 백로 HP 최대치 10% 플러스 72만큼의 체력을 회복시켜주고 생명효과를 부여합니다. 이미 생명효과를 가지고 있을 경우 연장시켜주고요. 또 전투 스킬을 통해서도 생명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데, 전투 스킬은 지정한 아군의 HP를 백로 HP 최대치의 8% 그리고 64를 더한 만큼 회복하고 생명효과를 부여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랜덤으로 단일 아군을 2회 치료하는데 1회 치유할 때마다 다음 치유량이 15% 감소한다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쓰고 나서 옆으로 구슬이 아마 튕겨져 나가면서 띡띡하고 힐을 해줄 텐데, 이 힐을 한 번 할 때마다 영구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 스킬 한 번에 안에서 줄어드는 걸 거예요. 여기도 제약이 적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 완벽하게 업데이트 되진 않았네요. 그리고 비술의 경우 전투에 들어갈 때 한 턴 동안 생명효과를 부여해주는 효과입니다. 강화 패시브도 생명을 보유한 캐릭터의 바피감 10%, 다른 아군에게 초과 치유를 할 시 대상의 최대치가 2턴간 10% 증가, 제어리 디프 상대에 대한 효과 저항이 증가한다. 무난하게 좋습니다. 여기도 업데이트는 안 돼 있네요. 백로의 경우는 이제 퓨어 힐러로서 디버프 해제 같은 부가 효과가 없는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있으면 아군이 안 죽는 걸 볼 수 있는 꽤 좋은 캐릭터였어요. 다만 백로가 이렇게 밀린 이유는 어디까지나 퓨어 힐러에게 자체 딜링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딜링 능력이 평타에밖에 없는데 이 평타마저 공격력 개수에 이 존재하는 개수마저도 50%밖에 안 돼서 많이 약합니다. 물론 초반에 이 D를 대체해줄 캐릭터가 있긴 하지만
백로는 오로지 힐러라서 뭔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긴 해요. 근데 사실 백로도 밀린 건 그냥 다른 애들이 너무 사기라서 그렇습니다. 백로도 좋아요. 자, 다음 캐릭터로 가봅시다. 클라라입니다. 이제 캐릭터도 2개 남았네요. 이번엔 클라라인데, 클라라는 이번 CBT에서 제가 2번째로 뽑아서 써본 캐릭터라서 클라라도 아마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너무 길어지면 안되니까 스킬은 간략하게만 보고 넘어갑시다. 클라라는 반격이라는 특이한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를 설명해주는 패시브부터 보고 갑시다. 패시브, 상시 바피감 쇼프로와 함께 클라라가 공격을 받으면 스바로그가 나와 공격한 적에게 반격 표식을 새기면서 반격을 해주고 갑니다. 이 반격 표식은 이제 전투 스킬에서 쓰이는데, 전투 스킬을 보면 모든 적에게 날리는 스킬로서 이때 반격 표식이 있는 적들에겐 딜이 2배로 들어가죠. 한번 발동하면 반격 표식은 사라지니 다시 쌓아야 하고요. 다음은 필살기입니다. 필살기, 바피감 15%와 함께 공격 대상이 될 확률이 대폭 증가하죠. 그리고 비술인데, 이 비술은 특이하게 공격형이에요. 스바로그가 레이저를 날리고 이 스킬로 전투를 진입하게 되면 9턴간 공격 대상이 될 확률이 증가합니다. 강화 패시브는 반격 데미지 증가, 디버프 해제, 디버프에 대한 효과 저항, 이렇게 3가지가 있고 굉장히 무난하게 배치되어 있죠. 클라라는 이런 스킬들을 바탕으로 턴에 구애받지 않는 반격을 활용해 어그로 또한 분산시켜주는 딜탱 느낌의 캐릭터입니다. 자,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명령 집행. 조금은 성의일 뿐 신경 쓰지 마. 한숨 돌렸군. 클라라 타겟팅 진짜 존나 많이 되네. 약 먹을 시간. 감사해요. 클라라, 항상 기억할게. 조심해요. 보검이요. 저도 모두를 보호하고 도와줘요, 스파로그씨. 사실 클라라도 나쁜 캐릭터는 아니지만 반격이라는 특이한 메커니즘 때문에 머리를 좀 써야 하는 경우가 조금 있기도 하고, 조합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초반에는 최대한 다양한 속성으로 상대방의 쉴드를 찌를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초반 캐릭터인 개척자와 겹치는 물리라는 속성을 가진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초반의 이야기고, 조금만 지나더라도 클라라는 이제 귀엽기도 하고 여러분 덕분에 충분히 좋다고 느껴집니다. 네, 확실히 다른 아까 앞에 소개한 사기적인 캐릭터들보다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해요. 뭐 클라라는 간단하네요. 자, 마지막 캐릭터 히메코로 가봅시다. 인간은 단 한 번도 은하를 지배하려는 욕망을 감춘 적이 없어. 물론 나도 포함이고. 목표를 다가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개척의 결실이다. 이게 내 답이야. 그리고 네 여정은 이제 시작이지. 드디어 마지막 캐릭터 히메코입니다. 일단 정말 이쁘고 필살기 뽕맛도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평가가 꽤 안 좋았던 캐릭터였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써보진 못해서 평가를 내릴 순 없겠지만, 써보신 분들은 다들 후반으로 갈수록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위기더라고요. 물론 이 영상은 어디까지나 초반에 초점을 두곤 있지만 결국 후반까지도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배제해둘 순 없으므로 이렇게 히메코를 추천 순위 마지막에 두게 되었습니다. 스킬은 간단하게 보고 갑시다. 먼저 필살기입니다. 일단 굉장히 멋있어요. 종려공 같은 느낌이라 굉장히 멋있고, 적 한 기를 처치할 때마다 에너지 회복까지 달려있는 나쁘지 않은 스킬입니다. 뭔가 특별한 효과는 딱히 없어요, 다른 애들처럼. 다음은 전투 스킬인데, 단일 대상에게 피해와 함께 양 옆에 2명에게 좀 더 적은 개수의 피해를 주는 약간 반광역 스킬? 그런 느낌의 스킬입니다. 다음은 이제 패시브인데,
패시브는 범위 공격이에요. 적의 약점이 격화될 때마다 충전을 1세 획득하면서 이 충전이 최대치가 되면 모든 적에게 피해를 주는 스킬입니다. 충전은 전투를 시작할 때 1스택 얻을 수 있고 나쁘지 않은데 이게 약간 평가절하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해요. 약점이 격화될 때마다인데 후반으로 갈수록 약점이 격화되는 일이 적으니까. 아무튼 비술 봅시다. 비술은 15초 동안 지속되는 영역을 만들고 영역 내에서 전투 진입 시 2턴간 적이 받는 불속성 피해를 10%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히메코는 사실 스킬보다 강화 패시브의 기믹이 있는데, 강화 패시브를 보면 평타를 칠 때 80% 확률로 4턴간 연소를 부여하고 HP가 80% 이상일 때 치명타 확률이 15% 증가하며 연소 상태의 적에게 가하는 피해가 20% 증가하죠. 히메코는 사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써보신 분들의 후기가 애매하기도 하고 실제로 스킬 구성도 앞에서 설명드린 다른 캐릭터에 비하면 좋은가 싶은 스킬 구성이기 때문에 파이널 CBT를 기준으로서는 추천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아직 본섭이 열리지도 않았기에 버프의 가능성은 남아있고 혹시라도 히메코를 좋아하시는 분은 기대를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근데 사실 저는 취향이 아니라서 안 뽑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7명의 캐릭터 소개가 전부 끝났네요. 뭐 어떠셨을지 모르겠는데 영상이 20분을 넘어갈 줄은 나도 몰랐지. 원래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정리할 생각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뭐 여기까지 봐주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봐주신 분은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봐주세요. 자, 아무튼 쌀엘 출시 이제 3일 후면 26일 나오니까 다들 재밌게 즐기시길 바라면서, 뭔가 할 말이 있었는데 뭐 모르겠다. 자, 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정의 끝이 무별 닿기를. 끝.